여러분 화를 잘 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화를 잘못 내면 어떻게 돼요? 있는 것도 뺏겨요. 줬던 것도 뺏어가. 아주 막 보기 싫어서. 근데 그게 다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 근데 화를 그렇게 내면 그 표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표출을 건강하게, 나에게 이득이 되게, 나에게 좋은 어떤 행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해요. 자기를 수용하고, 자기를 이해하고, 또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이나 욕구들을 주위 사람들한테 잘 어필을 해서 자기가 그것들을 얻어내고. 삶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기서 어딘가에 막히면 그 관계도 힘들어지고 사람들과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아니 내가 표출을 못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를 전혀 얻지를 못해. 원하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도 얻어야 되고 이해도 얻어야 되고 또는 때때로 돈도 얻어야 돼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잘 말해서 돈도 얻어야 되잖아요. 얻어내야 되고 또 필요한 것들 내가 요청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안 돼서 내가 하나도 못 얻는 삶을 산다. 그 사람 삶이 재미있겠어요? 없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지 재미없어요. 자기 자식들이 아주 내가 말을 하면 말을 안 듣는데 뭐가 재밌겠어요? 내가 말을 하면 우리 애들이 말을 잘 들어요. 그럼 엄마들이 어때요?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표출을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표출을 잘하면요. 내 말을 잘 들어요. 표출을 잘못하면 맨날 내가 산으로 가면 산으로 갈 쪽으로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산으로 가고 싶은데 차가 운전을 해서 가는 곳은 맨날 바다야. 참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지금 웃는 거 보니까. 그러지 맙시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얻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개념.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사람들과의 관계와 어떤 이렇게 관계가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 아까도 건강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내 자신이 어떤 식으로 내게 인식이 되는가. 이게요.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눈이 돼요. 네. 내 자신을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 뭐 내가 가장 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식이 되면 이제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나는 괜찮으니까 너도 나를 괜찮게 생각할 거야.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웬만한 말을 해도요. 아까 이제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건강할까요?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맞아요. 내가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뭐 괜찮아. 그런 대로 그러면 사람들이 웬만한 말을 해도 별로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만일에 내가 속에서 난 못난인데 나는 못난인데 나는 부족한데 난 여기서 앉아보니까 내가 별로 그렇게 나는 어떡하지? 이렇게 앉아있는데 누군가 옆에서 아유 자기 무식해서 그래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순간 쇼크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그런 말을 잘 써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다가 좀 못하면 내가 무식해서 그래. 자꾸 이런 말을 해요. 저희 남편이. 자기는 이제 그냥 무심코 하는 말이에요. 근데 하루는 우리 친척이 한 분 집에 놀러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초등학교 나오셨어요. 초등학교 나오셨는데 우리 남편이 무슨 말을 하다가 그분한테 무식해서 그래요. 이런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갖고 있는 열등감이 크겠어요. 근데 자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 가고 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말에 상처받는다는 이야기는 그게 내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적어도 나는 무식한 데에 대해서는 상처를 안 받는다. 그러면 아무리 나한테 무식하다 그래도 나는 상처 안 받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게 제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다 조사를 해요. 어떤 부분에 열등감이 있나. 근데 외모에 대해서 열등감이 하나도 없는 분은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상처를 안 받아요. 자기가 상처받는 게 따로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뭐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열등감을 안 느끼는데 뭐 옛날 자기 집 이야기만 하면 화를 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신의 과거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 속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화를 내요. 자, 자꾸 화를 내고 오해하면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아지죠. 네,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실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 내가 정말 인복이 없다. 네, 인복이 없다. 나 왜 이렇게 인복이 없을까? 근데 인복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인간관계 패턴이에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주위에 항상 원수처럼 쌓이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다. 그럼 생각해 봐야 돼. 내 속에 뭔가 원수를 만드는 패턴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마음에 뭐가 있을까? 우리는 참 궁금해 하잖아요.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밖을 쭉 돌아보세요.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밖의 관계를 다 만들어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의 열등감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자꾸 틀어지게 만들어요. 그럼 그거를 보고 아, 저놈이 왜 저럴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보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차원이 좀 다르잖아요. 오늘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미울까? 난 왜 저 사람하고 저렇게 마음에 걸릴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나를 화나게 했어 저게 이러지 말고 왜 나는 저 사람한테 저렇게 화가 날까? 한번 이렇게 자기한테 의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배울 것인가?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떻게 배울 것인가? 그 조와 할이라는 두 사람이 인간이 이렇게 그 사람들과 관계와 자기를 알아가는 것에 그 대해서 네 가지 부분을 나눴어요. 여러분들 아마 다른 데서도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조엘리의 창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네 가지 창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쪽은 나도 알고 너도 아는 다 알아. 네. 다 아는 부분. 너는 아는데 나는 모르는 부분. 그런 부분 있죠. 네. 자, 여기는 공개적인 부분이죠. 네. 다 아는 거. 그 사람 성격이 참 외향적이야. 나도 외향적인 줄 알고, 너도 알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비공개적인 부분이에요. 자신이 아는데 타인이 몰라요.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나는 알아. 근데 그건 누구한테 말 안 했어요. 아무한테도. 그래서 몰라요. 여기는 뭐냐면,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네 부분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죠. 예. 근데요, 이 네 부분이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큰 사람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이 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자기, 내가 본질적인 나와 사람들이 아는 나가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화가 나면 사람들이 내 화난 거를 좀 알아야 돼요. 자, 내가 너무 슬퍼.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그걸 몰랐어. 그럼 뭐냐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나하고, 실상 내 속에 있는 나하고 너무나 다르잖아요. 이제 건강하게 사는 거는 뭐냐면 지금 표출되는 나와 사람들이 아는 내가 비슷하게 가야 내가 편하죠. 그럼 내가 슬퍼하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슬퍼하면 위로도 해줄 거고 또 슬퍼하면 뭔가 좀 감안을 하죠. 회사에서도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슬픔이 있어. 그래서 지금 좀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러면 좀 뭘 잘못해도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굉장히 슬픈데 항상 웃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받아야 될 스트레스가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럴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전혀 몰랐네? 그러면 이게 진짜 이 사람의 삶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져요. 네. 그러니까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그냥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아들어.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성격을 뭐라 그럴까? 쿨하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한 거는 그냥 그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 때때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괜찮다고 하는데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고민이 돼. 그 사람이 말로 하는 것과 속의 생각이 늘 달라. 이렇게 되면 주위 사람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넓어질수록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굉장히 명료한 사람이 돼요. 자, 그런데 너는 아는데 나는 모르는 부분이 넓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네? 굉장히 개방적인 사람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오픈하기를 좋아하고, 응? 그리고 다 이야기하고 잘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자기는 자기를 잘 모를까요?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 네. 자기는 자기 이야기 막 하고 자기 생각 다 이야기하고 다 공개해요. 근데 남이 너 왜 그랬어? 아 몰라. 그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안 들어. 독선적인 사람.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자기는 다 이야기하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비춰주거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은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못 봐요. 네, 어떻게 아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반사해서 비춰줄 때 알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결론을 잘 못 내요. 여러분 얼굴 여기 화장할 때 거울 안 보고 화장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네, 거울 안 보고요. 이제 가끔 이렇게 입술만 한번 칠해도요. 거울에 비추면 이상하게 돼 있어. 내가 생각한 이건 내가 아닌데 보니까 이상해. 그럼 얼른 지우죠. 그렇죠? 거울이 없이 화장 고치는 사람 없어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비춰보지 않고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춰주는 거울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떠냐면 다른 사람이 비춰주는 거울을 안 봐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참 중요하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거. 그래서 좋은 거울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행복해요. 우리 옷 사러 가면 마술 거울 있죠. 네? 그 거울 보면 어때요? 날씬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고 그 옷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와서 보면 어때요? 아, 이상해. 그러니까 그 거울을 볼 때는 어떠냐면 내가 날씬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면요. 좀 나는 나지만 좀 이쁜 거울로 봐주잖아요. 그럼 자꾸 그 거울에 비치면 내 마음이 이뻐져요. 그 날씬한 거울에 계속 비친다고 해서 내가 날씬해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마음은요. 중요한 게 이런 좋은 거울로 비춰주면 그 마음이 그렇게 예뻐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만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키워서. 근데 해주는 건 뭐냐면 과외도 시켜야 되지, 예쁜 옷도 사줘야 되지, 응? 컴퓨터도 사줘야 되지. 너무 이런데 너무 신경을 너무 많이 쓰세요. 부모님들이. 근데 더 좋은 거는 뭐냐면 내가 좋은 거울이 돼서 자꾸 얘를 좋은 아이로 비춰주는 거. 그걸 하셔야 돼요. 심리적으로는 그 대상관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런 좋은 거울, 좋은 미러링이 없이 성장한 아이들은 세상 모두를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딴 거 다 안 하시더라도 자기가 좋은 거울이 돼서 얘를 좀 아름답게 비춰주고 좋은 것을 찾아내서 돌려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울만 된다면 다른 거 다 안 해줘도 애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사람은 어떠냐면 거울을 잘 안 보는 거지. 그렇죠? 이 사람은 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독선적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독선적이고 좀 자기 주장적인 사람들이 이곳에 해당되는 사람, 이 창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겠죠? 자, 이쪽은요, 이쪽이 넓은 사람들은 나는 나를 알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때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사람들 말도 잘 들어주고, 사람들과 있는 걸 좋아하는데 자기 말은 안 해요. 자기에 대해서 잘 개방하지 않아요. 신중한 사람들이에요. 신중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금 더 자기를 이렇게 좀 더 오픈할 필요가 있죠. 오픈하면 훨씬 더 이렇게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귀를 기울여서 다른 사람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자기를 알아가고 자기를 깨달아가고 이런 거는 스스로 프로세스를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보여주지 않으니까 관계라는 것은 서로를 보여줄 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신중하기는 하지만 개방을 안 하는 사람이죠. 좀 더 개방한다면 이제 좋은 더 인격이 될 수 있죠. 자, 이쪽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나도 나를 모르고 너도 나를 몰라.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제가 없어요. 아유, 어떻게 아셨어요? 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는 서로에게 거울이다. 그래서 거울로 서로 비춰봐야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아예 교제가 너무 빈약하거나 있다 하더라도 마음을 나누기보다는 그냥 폐쇄적인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타인과 친밀감 느끼기가 힘들어져요. 네. 그 엄마들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자랄 때, 자기 부모들과 교류가 별로 안 돼서 이렇게 성장하신 분들은 이제 또 아이들과 교류를 할 때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뭐냐면 도대체 무슨 말을 얘한테 할지를 모르겠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듯이 늘 그런 의례적인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밥 먹었니? 꼭꼭 씹어 먹어라. 골고루 먹어라. 우유 먹었니? 책가방 정리했니? 맨날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좀 하시라고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자라는 그 자녀들은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해본 사람은 말을 잘해요. 안 해보신 분들은 또 말을 못해요. 이제 이런 분들한테 저는 무슨 말을 하냐면 그냥 당신 이야기를 해라. 당신 기분, 당신 생각, 그날 오늘 있었던 일, 그냥 그리고 이분들이 원하는 거 뭐냐면 자녀가 이야기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로 말할 것 같으면 이분 자녀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해봤어. 어떤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갑자기 엄마가 막, 자, 말을 해. 우리 대화를 하자. 그런다고 말을 하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사소한 내 말을 해야 돼요. 야, 내가 오늘 이웃집 아줌마를 만났는데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너무 재밌더라? 아니면 오늘 내가 계단을 올라올 때 있잖아. 쓰레기를 봤어.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더라? 굉장히 사소한 이야기. 예. 여러분, 사소한 이야기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얘가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시켜요, 자꾸.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라. 자꾸 얘한테 가서 이야기하자. 그러면 얘가 더 부담스러워서 더 도망가요. 그러니까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세월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자기 이야기를 또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얘를 이야기하게 하려면 엄마나 아빠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는 분이죠. 네. 참 이게 안타까워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안 하려고 한다는 의식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요. 관계에 무관심하게 되고 그러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결혼을 하면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척 보면 압니다 그러잖아요. 응? 여러분이 이렇게 짝꿍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이렇게 보다가 눈을 이렇게 뜨면 벌써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아, 지금 연필이 필요하구나. 연필 써. 이렇게. 이런 게 굉장히 반사적이에요. 우리는 서로 관계를 할 때.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우리는 관계 속에서 그것을 배웠어요. 근데 이쪽에 있는 분들은 그걸 이제 못 배운 거예요. 부부가 돼서 살 때 그 남편이나 아내의 신호를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것만 모르는 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국면에 대해서 눈치를 못 채요. 예를 들면 이제 보통 잘 이렇게 자기를 잘 알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력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남편이 컨디션이 좋지 않구나 금방 알아요. 또는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외도를 하거나 뭔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오면 여자들이 귀신같이 한대요.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은 잘 알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밀착된 관계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잘하신 분들은 바람을 피워서 살림을 차려도 몰라요. 인식이 안 돼. 신호를 잘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이의 감정이 어떤지, 아이가 지금 어떤 걸 원하는지 이런 것도 잘 감지가 안 돼요. 참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올려주는 그 훈련들이나 이런 것들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면 여기에 있는 분도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하면 당신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론을 배우면 자기한테 해당된다는 게 느껴지면 받아들여져요. 그럼 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오픈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분들도 좀 이쪽으로 옮겨갔으면 좋겠어요. 또 여기에 있는 분들도 또 몇 분이 와 있을지 몰라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좀 느끼고 자꾸 마음을 바라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배우는 것들은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은요. 해부를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볼 수도 없어요. 결국 마음을 공부하는 일은 뭘 봐야 되냐면 내 마음을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걸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내 안으로. 그래서 나를 자꾸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나를 비춰보면 공부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듣다가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아, 저건 우리 남편이야. 그 사람이 왔어야 되는데. 아, 진짜 안타깝다. 자꾸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아, 이건 김지사 거야. 이거는 정말 이지사가 꼭 들어야 돼. 막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그냥 초점을 맞추세요. 그래야 얻어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 꽤 계세요. 막, 강의 끝나면 저를 막 쫓아와요. 교수님,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남편인데. 막 이러시는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두 사람이 너무 많이 변하면 지각 변동이라서 안 되니까 나부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한테 적용을 시키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얻어가실 것 같아요.